그럼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진짜 철렁했습니다. 왜요? 어제? 어제 엄청 빠졌다고 올라왔잖아요. 초반에. 예. 와, 막 한 6%더 빠졌었나? 맞아요. 예. 아침에 4%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었나요? 와, 6%는 금요일 날. 그랬나요? 예. 어제 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니 순간적으로 더 빠지지 않았었나요 어제? 제가 어제 네. 막 하다가 막 손이 덜덜덜 떨렸는데 그런 거면 5% 이상 빠져야 제가 손 떨리거든요. 5% 어제 저점 마이너스 4.68%. 그랬었나요? 와. 이거 내가 좀 내 주식이 아마 그럼 더 빠진 그래, 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숫자를 기억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여튼 이제 어제 건 많이 빠졌거든요. 빠졌다가 이제 저도 그래요? 그래. 저도 그래요. 어쩔 수 없지 뭐.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분위기 보려면 또 미국장 살짝 봐야죠. 이제 네. 미국장도 좀 장중에 흔들렸습니다. 뭐 보합권 근처에서 S&P 500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0.5% 약간 더 하락을 했고요. 강보합 시작을 했고요. 저가가 마이너스 0.75, 종가는 마이너스 0.07, 아래 꼬리 달린 음봉 그렇게 모습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림부터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뭐 험악하지 않죠. 뭐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은요. 네.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제 지표들이 걱정스럽고 그리고 반도체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WTI가 102 그리고 선물입니다. 이거 달러인더스가 98.9. 달러인더스는 뭐 사실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고요. 원화가 1,500원 근처까지 갔죠. 금요일하고 어제. 그리고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가 4.59 이제 4.5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4.5% 위에 있는데 요거 잠깐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요. 4.5% 위에 가면은 이제 고금리가 지속되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 둔화를 넘어서 경기 침체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자본 조달에 있어서 고금리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성장에도 둔화될 수가 있고 그리고 파업 그러니까 파산하는 기업들이나 네. 개인들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시스템 위기까지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요 잠깐 언급을 드리려냐면 전에 2022년도나 아니면 그 전에 보면은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네. 그러면서 그런 충격이 컸었다. 근데 이번에는 4% 위에 계속 있지 않았었냐. 이미 높았다. 이미 높은 금리에 있어서 거기서 더 올라가는데 이게 뭐 그렇게 충격이 있겠냐. 이번에 좀 다르다. 요 논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굉장히 높지만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는 AI 시대다. 그래서 AI 고성장이 이 고금리를 커버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뭐 진짜 한 1년 간다. 그러면 저는 결국 이 후유증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금리가 이게 기준금리가 4% 4.5% 있으면 시중금리에 있는 모기지 금리 얼마나 되겠어요? 7% 8%씩 막 그쵸. 갑니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이나 개인들은 결국은 못 견디고 무너져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건데 이제 시장이 계속 아까 보여드렸듯이 시장이 다 견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자꾸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양적인 염려들이 있고 뭐 기대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뜬금없긴 합니다. 미장이든 우리장이든 한 1년 전, 예. 혹은 2년 전쯤에 그냥 이렇게 사놨으면 뭘 사고 있던 어지간한 종목들이면 예. 아주 이상한 종목 아니면 거의 뭐 그냥 마음 지금 이렇게 크게 불안하거나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시장만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경기에 이것도 다 경기에 영향 받는 거잖아요. 네. 경기에 좋지 않은 쪽으로. 네.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 하지 말고 AI 관련주, 기술 혁신 그리고 정책 관련주를 그냥 두고 있으면은
아니면 그걸 모아놓은 ETF를 갖고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도 요즘에 뭐 불안하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게 뭐 10% 빠져도 어차피 뭐 140%에서 130% 된다 이 정도 느낌이겠지 뭐. 예, 그렇게까지 불안한 상황이 예.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몰려 지금 있기 이제 때문에 들어온 분들이 예, 좀 이제 그런 불안하시겠죠. 부분, 그런 부분들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약간 스킬이 필요하죠. 음.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하죠. 뭐 아침에 이런 얘기하면 좀 오늘 조금 편안하게 말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매불쇼 갔었거든요. 매불쇼요? 예. 근데 그러셨어요? 그래요? 최고 앵커님이 예. 이렇게 높은데 지수가 높은데 지금도 오히려 텀이 있고 더 해도 되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왔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거기하고 우리가 다르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는 우리 전문 방송이잖아요. 네. 주식 경제 전문 방송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아니니까. 왜냐하면 아닌 사람이 주식에 그쵸. 대한 전문 지식이나 내용을 주식 시장의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벌 수 있을 거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공경에 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에 들어와서 맞춰서 거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네네. 저 밑에서 올라올 때는 그냥 바이앤 홀딩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정부로님 그렇게 말씀 주셔서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좀 덧붙인 겁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는 다들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편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지표까지 이런 상황이 좀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 맞춰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고 경기 둔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갈 수 있어. 이 섹터는. 또는 시장이 이것 때문에 더 갈 수 있어라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표현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판에 아래 꼬리 달았던 건 뭐냐면 막판에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합권까지 반등을 했는데 막판에 반등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인데요. 근데 이 유가가 계속 고공권에 있고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것, 사실 유가가 이제 고공권에 있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그냥 심플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결과물이 안 나왔어.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하는 동안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뭔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네. 뭐 혹시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또 그런 뉘앙스를 계속 줬었습니다. 이란에 미국이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할 때까지 시계가 지금 째깍째깍 가고 있다. 더 나은 제한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훨씬 더 강력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걱정했던 건 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화요일 날 국가안보팀 소집해서 군사적 옵션을 논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화요일이 오늘이에요. 오늘. 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인 거고요. 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부통령, 국무장관, CIA 국장 등이 국가안보팀 회의를 이미 했고요. 일요일 날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네타냐후 총리가 또 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이거 공격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시장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하지는 않을게 좀 있어봐 이랬는데 저는 그걸 두 가지의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유를 하나는 다른 그쪽 지역에 파키스탄을 통해서 수정대한 제안서가 지금 갔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수정된 제안서 가져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정도 때문에 이제 시간을 조금 늦춰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회의해놓고 뭐 공격하지 않다 그랬고 공격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상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공격하지 않았던 이유를 저 국제 수익률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표들이 유가가 저 고공권에 있고 국제 수익률이 높은 상태에서 여기서 공격을 한다. 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면은 이거를 아주 짧고 강하게 해서 빨리 끝낼 자신 있으면 하는 거고. 네. 왜냐하면 그래서 국제 수익률이 만약에 10년 만기가 4.5%인데 5% 갔다고 쳐요. 네. 5.5% 갔다고 쳐요. 그럼 시장 충격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빨리 끝낼 자신만 있으면 다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런 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했다가 빨리 못 끝내면 진짜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여하튼 뭐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등을 줘서 아래 꼬리 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쪽 주식이 좀 더 많이 빠졌는데 그냥 이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 반도체주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 보일 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다 이제 이유를 항상 대죠. 이제 이유는 어떤 게 나왔냐면 시게이트의 CEO가 AI 공급망 병목으로 핵심 부품 제조의 리드 타임이 9개월 이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쇼티지라는 얘기 때문에 메모리 좋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지금 리드 타임이 장기화되고 쇼티지가 계속 나서 오히려 이 성장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해석을 또 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상황을 보고 네. 부정적으로 볼 수도 우려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워딩은 뭐였냐면 신규 증설 계획은 신중하게 할 거다. 요의가 나오면서 그러면 얘는 지금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그러면은 이게 쇼티지가 나오면은 신규 증설 계획을 세우고 뭐 자본 지출의 계획이 이런 시장이 기대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하면서 좀 빠지는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 논리대로라면 네. 그러니까 시게이트는 뭐 물론 HDD니까 예, 좀 예. 낸드나 디램하고 예, 예. 낸드랑은 좀 다르다 네, 쳐요. 그래도 증설하면 가격 떨어질까봐 악재. 네. 증설 안 하면 성장 둔화 때문에 악재. 네. 뭐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이유로 갖다 댄 거라니까요. 여기 이걸 가지고 지금 아침에 이걸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 얘기를 좀 하고 네네. 있는데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수가 조정을 보이면서 가장 많이 요번에 오르던 약간 오버슈팅이 됐던 반도체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저는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1.3%. 이거 전부 다 반등을 약간씩 한 겁니다. 많이 빠졌다가. 샌디스크 5.3%, 마이크론이 5.9% 정도 하락을 해서 오늘 살짝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 좀 헷갈리는 장이에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마이너스 0.7,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2 이렇잖아요. 네. 왜냐면 오늘 지금 삼성전자 노사협상 그게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저께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미국 시장은 빠졌고 이게 동시에 있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전체적인 흐름은 큰 흐름의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까도 제가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웃으면서 두 차례나 말씀드렸던 것은 실제로 제 주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 의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면서 한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은 견조하고 그런데 지표들은 안 좋아. 지표 보고 나 그러면 무서우니까 다 던지고 도망가? 하기에는 올해 미국이 11월에 선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쉽게 빠지겠냐?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좀 보자. 그리고 섹터와 종목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마이너스 0.67% 시작을 했고요. 곧바로 매물 나오면서 4.68%가 저가였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도에서 플러스까지 올라왔고요. 이게 딱 플러스까지 올라오고 나서는 더 이상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1% 정도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그냥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삼성전자부터 상승을 했죠. 4% 이상까지 아침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그 협상 타결, 노사 협상 타결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가 3.8% 올랐고 SK하이닉스가 뒤따라왔고요. 삼성전기, SK, LG 그리고 LS그룹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SK가 5.7%, LG노트 3.8%, LS 11%.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주성엔지니어링 상한가 같습니다. 조선의 차트 한번 볼까요?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예요, 올해. 여기가 지금 올해 시작이잖아요. 2026년 1월이요. 네. 23,000인가 시작해가지고 6배 났습니다. 6배. 올해 6배 났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뭐 뉴스가 있으니까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아무튼 센 종목은 셌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약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죠. 왜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딱 오르고 나머지 종목이 쫙 전부 다 막 하락하는 시장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결국은 그 쏠림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다른 센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게 긍정적인 거예요. 시장은 얘 둘이 약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SK그룹의 LG그룹이나 LS그룹이나 또 다른 뭐 반도체 종목들도 오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 지금 반도체잖아요. 미국 반도체 빠졌다고 지금 아침에 NSD가 팔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데 빨간 데들이 이렇게 있네? 전력기기. 그리고 여기는 스페이스X 관련된 거.
여기는 자동차 쪽, 여기는 2차 전지. 이런 게 좋은 시장인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얘네들이 또 반등해주면 시장이 더 세지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험악한 데서 조금 벗어났다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된 이유를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면은 어제 외국인들이 4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매도를 했어요. 개인들이 한 2.6조 정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도 보세요. 외국인들이 1.2조 팔았어요. 개인들이 약 4,500억 사고 기관들이 7,800억 샀습니다. SK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이 1조 원 팔고 개인들이 5,000억 사고 기관들이 4,900억 샀거든요. 전체에서도 보면 지난 금요일 날은 개인들이 샀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팔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였던 거예요. 근데 어제는 기관이 샀어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기관이 샀습니다. 어제. 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외국인하고 개인들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수급이 반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플러스 쪽으로 개인으로 붙으면 시장이 좀 세지고 외국인들하고 파는 데 붙으면 시장이 약해지고 그러는 거죠. 둘이 팽팽하게 있으니까. 스윙보터가 됐네요. 팽팽하게 있으니까 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 어제는 기관들이 사주면서 반등을 좀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은 아래 꼬리 달린 음봉이었잖아요. 우리는 양봉이었습니다. 괜찮죠. 그러나 이제 이 차트 자체로는 괜찮게 보이는데요. 이게 지난주 화요일이거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월요일입니다. 변동성이 막 심해졌죠. 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졌다는 거는 그만큼 매도고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심리 자체가 우려의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의 심리가 작용하는 구간에서는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맞게 투자라는 게 도대체 뭐라는 거냐? 뭐 아침부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거기에 맞게 투자는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리밸런싱 해놓고 그냥 기다리자. 리밸런싱을 안 해놓고 있으면 안 되고 리밸런싱 끝났다면 이제는 기다리면 수익 준다. 아까 전 프로님 말씀 맞다나 그냥 자기가 정리 어느 정도 해놓고 자기 종목들 그래놓고 좀 있는 게 시장을 보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난 뭘 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포트폴리오에 리밸런싱만 집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반도체 빠지면서 이유를 뭐 시게이트 발표, 모건 스탠리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좀 목표 주가 향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비 좀 많이 빠졌어요. 미국에서는요. 그리고 오픈 AI 뭐 수익성 악화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쪽에서 많이 올라서 내리는 쪽의 이유를 이제 하나씩 대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걸 그냥 두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을 하향 안정화에 위한 미국 재무부 또는 트럼프의 정책이 나올 건데 그게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벨선 장관이 요걸 다시 하향 안정화 시키는 정책이 나오고 결국은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저가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저가 매수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뒤로 물러서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제가 그냥 괄호로 이렇게 써왔습니다. 벨선 장관이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재무부 장관이고 그리고 연준 측에서는 분명히 우리 경제 지표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 안정화를 위한 얘기들을 계속 조언을 하고 있을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들으면서 같이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으로 돌아가서 어제 굉장히 예민하게 삼성전자의 노사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반등을 했던 것은 이제 이 내용 때문에 그랬던 거죠. 대통령이 직접 노동권과 함께 기업 경영권 존중도 필요하다.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 얘기와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삼성전자의 가처분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업 중에서도 주요 생산 설비는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거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최악의 경우에 정부에서 나서주겠구나. 그런 것들이 어저께 반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삼성전자가 막 반등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도 뭐 이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이게 극한 상황으로서
타결이 안 됐다. 그러면 충격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시장은 타결될 거라고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반등을 준 거고요. 네. 근데 그거는 따로 빼고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충분히 누구 설명 안 들어도 이해되실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면요. 지수가 이미 변동성을 주면서 한번 매물 맞기 시작하면서 약세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주가가요. 어제도 그런 움직임인데 아침에는 뭐 반등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빠졌으니까 어제 설명 드려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6%나 하락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겠지. 오늘 반등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한 1%나 그 사이에서 시작을 해갖고 약간 반등 시도를 해요. 그런데 웃기고 있네. 매물 나오면서 팍 빠집니다. 약세장에서는 그래요. 네네. 아침에 반등 시도를 한다니까요. 항상. 아. 그러다가 그냥 매물 맞고 내려와요. 네. 내려오다가 장중 내내 이거 반등의 모멘텀이 뭐 없나? 좋은 소식 없나? 이러고 계속 그 눈치 보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시장의 악재성이 있었던 것에 해소되는 그런 게 되면 반등을 하더라도 오후에 반등을 합니다. 오후에. 그래서 아랫골을 이렇게 달거든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근데 어제도 그런 비슷한 움직임이었는데 그럼 오늘도 똑같이 그렇겠죠. 그 시장이 일단 매물을 맞는 상황에서는 이런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투자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내가 팔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오늘 아침 반등해갖고 막 5%씩 막 떠. 원래 팔고 싶었는데. 네. 뜨네? 팔지 말아야겠다. 좀 더 기다려볼까? 그러면 안 돼요. 악셀 때. 그러면 땡큐. 사는 네. 사람은 아침에 막 뜨네? 야,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저점 찍었나 보다. 이러면 또 안 돼요. 그런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장중에 그런 내용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스팟 시황을 보내드리고 있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EWI가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야간 선물이 1.8%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매물 좀 나오면서 아래쪽 방향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2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3번 키옥시아가 도쿄 증시에서 상한가 갔습니다. 어제 낸드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에 나오고 있어요. 키옥시아요. 예. 근데 이제 적어도 ADR. 예, 키옥시아도 ADR. 네 맞습니다. 근데 일본 그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일본은 상한가가 15%는 아니에요. 가격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다 달라요. 예. 예, 다 달라. 1,000엔짜리는 뭐 15%, 뭐 100엔짜리 아래는 30%뭐 전부 다 다른데 그런데 이제 얘가 5만 엔인가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7,000엔인가 올라서 15%로 계산한 겁니다. 이게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부연 설명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창신 메모리 있잖아요. 아까 공 기자님 잠깐 언급을 주시던데 매출 700% 폭증했다고 해요. 1분기 매출이 719% 폭증을 했고 그래서 매출이 11조예요. 우리하고 뭐 비교가 안 되죠. 순이익은 전년비 1268% 늘어서 7.2조. 베이징과 허페이의 12인치 디램 공장 3곳을 가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옴디아 시장 조사 기관이죠. 옴디아 데이터 기준으로 생산 능력, 출하량, 매출 규모로 전 세계 4위. 그런데 7.6%예요. 정말 작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90 몇 %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7%, 4위가 7.6%라는 건데, 그런데도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올라오는 대로 계속 걱정할 거예요. 네, 네. 이게. 근데 요번에 특히나 이게 비상장 회사거든요. 요번에 상장을 해요. 상장하면 자금 조달 생기죠.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네. 스페이스X 상장해서 그 돈으로 뭐 한다고 합니까? 테라팹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도 상장을 하면 상장 자금이 그때 가장 큰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자금을 가지고 생산 라인 증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엔스로픽이 요금제를 월정액에서 종량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거 저도 당장 이런 걸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구나. 이게 올라가겠구나. 이게 지금 월정액으로 쓰면 여기 이제 사례를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클로드를 사용하는 개발자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개발자들이 한 달 코드 사용하는 비용을 원재료 비용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제조업이라면 한 150에서 200달러 정도가 필요한데 그만큼 든다는 거예요. 이게 엔스로팩에서는 비용이 드는데 월정액 20달러로 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월정액을 낮추고 그들이 컴퓨팅 비용 그러니까 쓴 만큼 더 종량제로 전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기업들은 비용이 늘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엔스로핑이나 오픈 AI는 이거 오픈 AI에 따라서 안 하겠어요? 점차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 이거 딱 들어보면 저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공짜로 주다가 그렇죠. 모두 다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돈 내 하는 거 또 가격을 높이든지 네네네.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근데 보여요. 난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이게 저는 컴퓨팅 하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쨌든 예. 원가가. 예. 근데 뭐 저는 그냥 넋두리 하고 뭐 사주 보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 많이.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데 저 컴퓨팅을 이렇게 지금 안 그래도 전기도 부족하고 예. 반도체도 부족한데 그걸 하고 있느니 차라리 저렇게 종량제하면 그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럼 네. 돈 있는 사람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예. 돈 없는 사람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필요한 만큼 쓰는 거겠지. 뭐. 아, 너무 잔인한데. 정액으로 100달러 하면 어떡할 거야 이러면. 난 그만큼 안 쓰는 사람인데 아, 억울하잖아. 그렇긴 하죠. 나는 진짜 한 달에 뭐 한 세네 번밖에 안 써. 그럼 난 한 달에 3달러만 내면 되는데 예. 일정하게 정액으로 한 달에 100달러씩 받아. 왜냐면 많이 쓰는 애들 때문에. 네네네. 그거보다는 차라리 정액제가 더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이제 생각이 저는 네네네. 드는데. 예. 그러니까 종량제가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종량제가. 네네. 그러니까 종량제의 개념이 그런 거죠. 이제 완벽한 자본주의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쓴 만큼 하고 쓴 만큼 번 만큼 하면 세금 내고 그렇죠. 예. 이런 거고요. 그 월정액은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회 공정 사회를 만든다는 세금을 낸다면 간접세. 그렇죠. 그런 네네. 느낌 좀 가나요? 예,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건 이제 그냥 우리가 뭐 약간 우리 셋이서 그냥 딴 얘기는 했는데요. 이게 AI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자본 지출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이익이 네. 이익이 정말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 이게 어떤 역할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지금 결국 여기서 수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내용은요. 아, 긍정적인데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이제 생산성이 확 많이 높아질 거고. 네. 왜냐면 그러니까 엔트로피 코딩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생산성 많이 높아지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비용 부담 때문에. 네. 당연한 건데. 아니 그 얘기를 또 끝난 얘기를 또 하세요. 아니 저희 뭐 너무 이렇게 너무 욕을 많이 하셔갖고 너무 내가 잔인하다 그러니까 너무 욕을 하셔갖고. 네. 한번 두고 보시죠, 뭐. 네. 그리고 저 어제 보니까 반도체가 반등하면서 일부 종목이 반등을 했잖아요. 오늘 자동차 종목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조금 약하죠. 그 직전에 자동차 현대차 그룹 좀 되게 셌었죠. LG 그룹도 셌는데 어제 LG 그룹은 반등을 했어요. 현대차 그룹 반등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기업 세미나도 많이 다니는데 이런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어제 소호손 기아 사장이 홍콩, 싱가포르 NDR 기업 이제 그 투자자들하고 애널리스트들한테 설명했잖아요. 휴머노이드 대량 양산이 시작되는 2028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적절한 시기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공장에 휴머노이드를 배치를 위해서는 의미 있는 자본 지출이 필요한데 결국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 같다. 다만 IPO 시점이라 자금 조달 이 부분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정 사항은 없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저는 굳이? 왜 시장에서 물론 사실을 숨기면 안 돼요. 네. 사실을 숨기면 안 되죠. 당연히 투자자들한테요. 근데 뭐 사실을 숨기는 건 아니지만 굳이 내가 걱정하고 있거나 뭘 하려고 하는 시장에서 싫어하는 얘기를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이 뉴스를 딱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자마자. 저는 그래서 어제 현대차 그룹 관련된 주들이
반등을 막 할 때 상대적으로 반등이 약했거든요. 그런 생각.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냐면 올해 말에 준비하고 내년쯤 상장에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2028년이네. 그럼 물건 기대감 물건 갔네. 거기다가 이거 하기 위해서 자본 지출이 필요하대. 자금 조달이 그래서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럼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NDR에서. 그래서 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부분이. 그래서 근데 분명히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냥 본인의 NDR에서 생각인 거고 결정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니, 결정상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굳이 그 얘기를 왜 해? 이거는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CEO들이 최고 경영자들이 일단 뭔가 이렇게 창업해서 그 경영하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뭐 오너가 따로 있고 이런 경우도 좀 많고. 그리고 이 주주 혹은 뭐 투자자 아니면 그냥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그런 소통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프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감이 없어. 이런 이제 탑만 가 보면 이러신 분들 있어요. 우리가 뭐 나는 기술자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 기술력 높여가지고 우리 회사 잘 운영하면 되지 뭐. 그게 뭐 시장은 그러면 주가나 이런 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거든요. 옛날 분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자본시장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전프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전히 뭐 야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있죠. 선언적인 얘기를 하고 근데 시장 안에는 좀 다르죠. 근데 제가 너무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걸 좀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 상대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세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언급이 되길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서 언급이 되길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면은 좋은 얘기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원자층 성장 반도체라는 건 ALG라는 거를 첫 수출했다라는 보도가 어저께 공시를 했어요. 본인들이 공시를 했습니다. 공정 공시를 했는데요. 원자 단위의 미세 결정층을 씌워서 증착하는 기술이에요. 반도체 회로 증착하는 기술이에요. 원래 증착 회사잖아요. 그걸 했는데 왜 이게 어저께 상한가까지 가고 그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됐냐면은 이게 해외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 이거 마이크론이나 뭐 그런 되겠죠. 메모리 반도체 어디라고 발표 안 했고요. 대당 200억 원인데 수십 대 판매는 지금 됐고 100대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100대면 얼마죠? 대당 200억 원이면 2조입니다. 2조. 주성 엔지니어링의 1년 매출액이 작년에가 3천억 정도였고요. 재작년에가 2천 몇백억이었어요. 3천억, 4천억 정도 수준이에요. 계속 나봤자.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수입대 판매가 수출이 형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냥 상한가를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자체에 대해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기업이 많이 나와야죠. 이런 기업들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이들이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7인가가 됐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네. 이오테크니스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왔고 전체적으로 애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 있고 이게 나는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해 있어야지 그래야지 시장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거 말고 그저 소위 밈이나 미래 성장성 갖고 막 시가총액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걔네 빠지면서 또 시장은 다 폭락해 버리잖아요. 그런 현상이 좀 있었다는 거고요. 어제 서진 시스템도 굉장히 강했는데 1,870억 규모의 ESS 데이터 센터용 PCS 전원 변경 전환 장치 요거 공급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다 잘하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1분기 실적 발표 거의 끝났습니다. 전체 상장사 매출이 전년비 25.1% 글자가 많죠. 네. 영업이익은 139% 올랐습니다. 그래서 162조가 됐어요. 이 수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162 곱하기 4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4, 624. 6가 넘는다는 건데. 640조? 64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계산할 때 650조로 칠게요. 네. 650조인데 2분기에는 이거보다 높게 보고 있죠. 네. 2분기에. 그래서 800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영업이익 800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거의 10배면 8천조 시총.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반도체를 제외를 했더니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26%. 아주 나쁘진 않았더라.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제외인데 나머지는 한 자릿수야. 뭐 마이너스야. 이러면 모르겠는데 반도체 제외하고도 매출은 17%, 영업이익이 26% 증가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증가한 제조업체가 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만 보면 전년비 매출은 86%, 영업이익은 548%. 반도체의 영향은 매출 증가분은 40%, 영업이익 증가분의 85%. 반도체가 85%를 끌고 갔다는 얘기고요.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여기 보면 10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한 산업체는 반도체 548%, 유화 225%, PCB 1853%, 지주 113%, 이 정도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20% 하면서 두 자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도 있어요. 보시면 여기 자동차 영업이익 마이너스, 에너지 영업이익 마이너스, 중간중간에 보면요. 음식료도 매출이 마이너스, 음식료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방산 이런 데 좋고, 운송도 영업이익 마이너스. 줄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났다는 건 아니고요. 줄었다는 거거든요. 이걸 왜 지금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이거나 한 자릿수밖에 없는 데들 있죠. 이거 다 내수예요. 전부 다 내수입니다. 음식료, 운송, 뭐 건설 있고 전부 다 내수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방향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도 아예 써 있네. 내수는 매출이 2.3%, 영업이익 9.4%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죠.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움직인다는 거죠. 요거 한번 그냥 보시고 이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의 내 섹터나 바스켓 구성에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거예요. 이것들을 보시면 이런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40분 안에 끝나야지 그 다음 분이 이제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에 조금 길어지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3,700건이 넘는 주식 거래를 1분기에 했다고 하네요. 본인 또는 본인의 투자를 대신해주는 투자 고문을 통해서 3,700건이 넘는 거래를 했는데 트럼프 정부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도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엔비디아,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코스트코 주식을 최소 각각 주당 100만 달러 이상씩 매수를 했다. 이렇게라고 1분기에만 3,700건이 넘는 거래를 했대요. 4848이 3,700건이에요? 그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3,700건을 하려면 1분기에 해봐야 90일인데 네. 하루에 하루 몇 번을 했다. 아니죠. 한 번에 살 때 망창 산 거죠. 막 한 30개 종목을 샀겠지. 그렇게. 그러면 건건이잖아요. 건건이. 네네. 그래서 저렇게 그렇죠. 했겠죠. 팔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 정가에서는 요거 말들이 되게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되게 웃기죠. 네. 신기하네요. 뭐 요거는 그냥 제가 마지막에는 항상 흥미롭거나 웃긴 얘기를 하나씩 가져오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3,000건 넘는 3,700건 되는 주식 거래를 했는데 뭐 이해관계가 당연히 아마 미국 대통령이니까 이해관계 없는 분야가 어디 있겠어요. 보잉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해관계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예.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주식 거래를 많이 했다. 보잉은 실패했겠다. 네, 주가 떨어졌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뭐 홍보 하나 말씀드리면 네네네네. 뭐 저기 제가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저거에 구독 서비스 하시는 분 오프라인 미팅 하기로 한 거 있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5월 30일이죠. 5월 30일인데요. 그거를 그냥 선착 추첨으로 한다고 우리 선프로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청을 21일 날 추첨해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아직 혹시 안 하신 분은 그냥 그 안에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고 그날 그냥 홍대 근처에서 네. 점심 먹으면서 술을 많이 주면 또 술 취하신 분 있으면 안 되니까 네. 한 잔 정도로 맥주 한 잔 정도로 해서 가볍게 담수하고 저의 뭐 인사이트 얘기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박병창 이사님과 여러분 점심. 무료입니다.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잠깐 소개해드린 네. 드디어 우리 3프로 TV에도 부동산 광고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 오를지 내릴지 몰라요. 그냥 네. 광고 들어온 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요 공장의 그 수혜지라고 하는 힐스테이트 동탄역. 네. 동탄하면 또 동탄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동탄 되게 살기 좋은 동네죠. 네,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테크노밸리 내에 위치해 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사후 건립이 바로 옆에 확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에 84제곱미터 4베이로 굉장히 요즘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구조시죠. 네. 네, 그리고 GTX-A 동탄역을 이용하면 수서까지 한 20분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서울역이랑은 26년 또 삼성역 28년에 접근성이 이렇게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투자하는 기업이 우리 집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매일 볼 거 아니야. 네. 그 직원들의 얼굴 표정을 매일 볼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네. 투자하는 기업들이. 자, 하여튼 네. 가격도 뭐 5년 전 분양가로 가는 거고 대출 규제 없는 오피스텔 상품이라고 하니까 예. 네, 그거 혹시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요. 예. 동탄에 그 삼성전자 직원분들 많이 사시죠? 그렇죠.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이 네, 많이 사는 소득 곳입니다. 수준이 높다. 네,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네,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미조 기자는 가시고. 네, 갈게요. 네. 그리고 오늘 장 초반 분위기는 어떤지 잠깐만 혹시 봐주실 수 있나요? 볼까요? 네, 잠깐 보고. 지금 현재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마이너스네. 그래요? 네, 마이너스고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초반 분위기 저희 더블 밸류업 통해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